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새롭게 공개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다큐멘터리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입니다.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시점에 이 다큐가 나왔다는 것이 정말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경기 결과와 뉴스로만 봤던 대표팀의 이야기를 선수들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형철이와 함께 미리 시청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준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대표팀 다큐가 나왔었죠. 그때도 진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수원 삼성 블루윙즈 다큐멘터리도 쿠팡 플레이에서 런칭됐습니다. 로드 투 원 사랑은 강등되지 않는다. 시사회에서 봤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수원의 그 드라마 같은 시즌이 얼마나 치열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꼭 보세요. 스포츠는 결과가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 결과 뒤에 있는 이야기, 준비 과정, 경기 전후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스포츠에 더 몰입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쿠팡 플레이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다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본선 무대를 준비하는 594일. 이 594일의 기록과 고민들, 선수들 간의 변화,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594일.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대표팀이 겪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클린스만 감독 시절의 논란들, 감독 교체, 새로운 출발. 그리고 월드컵 예선을 통과하기까지의 여정.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기 결과와 뉴스로만 봤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라커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다큐가 그 부분을 채워줍니다. 가장 먼저 다큐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오프닝 장면입니다. 우리 대표팀을 향한 시선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수들이 직접 말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변화가 많았고 대표팀을 향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뀐 시기. 그 속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선수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경기장에서 자신 있고 즐겁지가 않고 그냥 중압감에 짓눌려서 했던 것 같다. 팬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선수들인데 경기장 관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슬펐던 것 같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저는 좀 복잡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대표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고 그중 일부는 정당한 비판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고 팬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황의 책임이 선수들만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감독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선수가 얼마나 대표팀을 아끼는지를 아는 팬들이라면 그 장면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인터뷰만으로는 그때 선수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를 통해서 선수들이 직접 나와서 길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때 당시 선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이 다큐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구자철과 이재성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구자철. 대한민국 축구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분들이라면 이 이름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 아실 겁니다.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대표팀에서의 역할로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오카자키 신지가 등장합니다. 이재성 선수와 마인츠 시절에 같이 뛰었던 인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 만남 자체가 반갑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구자철과 이재성이 나누는 대화. 짧게 보여주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생이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완전 바닥 짚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 경험 해야 되지. 난 알지. 알지. 나도 알지. 나 진짜 집에 가고 싶었지. 이 대화. 짧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바닥을 찍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집에 가고 싶었다는 그 솔직한 표현. 그러나 그걸 경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 실패의 경험이 왜 중요한지를 이 두 선수의 대화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승자일 수만은 없는 게 스포츠고 인생이죠. 그 실패에서 어떻게 반등하느냐,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달라지느냐. 구자철과 이재성이 말하는 것도 결국 그겁니다. 그리고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파 선수들의 소집 여정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엄지성 선수가 소집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웨일스의 스완지에서 출발합니다. 히스로 공항까지 가려면 1~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차가 연착됩니다. 원래 탔어야 할 기차를 놓쳤습니다. 기차 안에서 선수가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기차 좌석에 앉아서 젓가락으로 김밥 같은 것을 먹으면서. 이 장면에서 진짜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TV 중계로 보는 선수들이 실제로 얼마나 빠듯하게 움직이는지. 한국에 오기까지 총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 내에서 6시간 이상,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12시간 넘게. 20시간 가까운 이동입니다. 그것도 주말 경기를 마치고 바로 오는 겁니다. 클럽에서 풀타임으로 뛰고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바로 짐 싸서 한국으로 향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좌석을 타도 무릎이나 몸 컨디션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선수들이 말합니다. 그 물리적인 피로도 위에 대표팀에 와서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쌓이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엄지성 선수가 대표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할 때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텍스트로 그 말을 읽는 것과 저 긴 여정을 다 따라가고 나서 그 말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이게 다큐의 힘입니다. 이라크 원정 비하인드가 나옵니다. 이라크. 우리가 월드컵 최종 예선 본선 진출을 확정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려운 원정 중 하나였죠. 이라크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입국 절차부터 쉽지 않습니다. 촬영 제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중동 원정에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제대로 전달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에서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흰 전통복을 입은 관중들로 가득 찬 경기장. 우리나라 응원단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선수들도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유럽팀이나 남미팀과 하는 것보다 중동팀들과 하는 게 더 어렵다고. 홈, 어웨이 부분 없이 우리가 얼마나 냉정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게 선수들에게 영향을 못 끼친다. 그건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고. 그 말이 쿠팡 플레이 다큐를 통해서 전달될 때 훨씬 더 생생합니다. 그 경기장 분위기를 눈으로 보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이라크전에서의 결정적인 장면. 조유민 선수가 상대 선수의 발이 자기 얼굴 쪽으로 향하는 상황에서도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감독님이 피난다고 하셨는데 피나면 무조건 퇴장인데 그냥 몸을 던진 겁니다. 조유민 선수 본인이 말합니다. 제가 대표팀에 와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수비는 발보다 머리가 빠르다. 자기 머리랑 팀의 승리를 바꾼 거죠. 그 순간부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 이게 경기 중계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전달됩니다. 이강인의 결승 프리킥 어시스트 장면. 윤선민의 크로스, 서령우의 헤더, 이강인의 슈팅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밌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윤성민 선수가 말합니다. 크로스를 올릴 때 상대 수비가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안쪽으로 찼는데 우리 팀 유니폼 색깔이 보였다. 줬더니 그게 강인이었다. 강인이가 때릴 줄 알았다. 때리기를 바랐다. 왜냐면 제일 어시스트니까. 이 인터뷰가 얼마나 귀엽고 인간적인지. 그 순간에도 어시스트 기록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인터뷰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선수들의 축구적 지능을 보여줍니다. 나도 골을 넣고 싶지만 다른 선수가 골을 넣을 가능성이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패스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쿠팡 다큐에서만 들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오영규 선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라크전에서 오영규 선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직 트리키에서 뛰기 전입니다. 행크 시절의 오영규입니다. 이 선수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 다리 자세, 저 당돌함, 저 공격수는 저런 멘탈이어야 한다는 것. 쫄지 않습니다. 뭘 해도 들이받을 수 있는 느낌. 이라크 수비들이 버티는 걸 느꼈다고 했는데 오영규는 그냥 달려듭니다.
공격수로서 가져야 할 기지가 다 있는 선수. 이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큐를 보고 나니까 더 기대됩니다. 황인범 선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범이한테 형 내가 형 봤을 때 형 돌아서면 뛰겠다. 기가 막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황인범이 패스를 주는 그 리듬에 동료들이 인범 형이 패스를 주면 그냥 믿고 뛰어가면 된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팀 축구의 핵심입니다. 동료가 볼을 잡았을 때 내가 뛰면 패스가 온다는 확신. 그 신뢰가 쌓여야 좋은 팀이 됩니다. 황인범이 그 신뢰를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걸 동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수단 내부 문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피아 게임 장면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 선수들. 황인범 선수의 표현이 웃깁니다. 할 건 해야지. 이 장면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황인범, 황희찬. 이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경험 많은 주축입니다. 새롭게 올라오는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배들과 함께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말합니다. 축구 얘기만 하다 보면 계속 조언해주는 입장이 되고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어린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가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합니다. 처음에 어린 선수들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점점 풀리겠죠. 황희찬이 꼬여버리는 장면도 나오고 인범 이 형도 망하는 장면도 나오고 다 같이 우고 떠들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 사이의 경계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팀 문화입니다. 전술 미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이런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팀이 하나가 되는 과정. 홍명보 감독의 백스리 전술 비하인드입니다. 동아시안컵 때 처음 백스리를 도입하는 미팅 장면이 나옵니다. 감독의 말. 요번에는 뭔가 변형을 좀 하고 싶어. 정통으로 3명의 중앙 수비를 처음 해볼 거야. 이 미팅이 지금 우리가 보는 대표팀 전술의 출발점입니다. 중국전에서 백스리를 처음 썼을 때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이 다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백스리가 성공적이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월드컵 무대에서 성공해야 백스리 전환이 잘 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안컵에서 양면을 다 봤습니다. 다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감독의 플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건 쿠팡 플레이 다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수단 격려 장면이 나옵니다. 동아시안컵이 끝나고 선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과는 내 몫이야. 결과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야.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팀이었어. 창피는 저쪽이 가져갔지만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정말 수고들 많이 했고 고맙다.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동아시안컵은 레귤러 주전이 포함되지 않은 실험적인 명단으로 치른 대회입니다.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무대이자 플랜 B를 실험하는 무대였습니다. 그 환경에서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처음부터 예상된 부분입니다. 감독이 결과는 내 책임이라고 선수들 앞에서 말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좋은 기운을 주려는 방향으로 팀을 이끌었다는 것. 이런 내부 이야기는 다큐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종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형철리가 말한 것처럼 이 다큐를 보고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내라. 이게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괜찮다 이것도 아닙니다. 답답했던 행보를 이해해달라 이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회를 앞두고 우리 선수단이 어떤 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가를 함께 공감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다고 해서 비판할 부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비판해야 할 부분은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다큐가 팬들과 선수들 사이의 교감을 도와주는 콘텐츠로는 정말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기 결과와 뉴스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내부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 봐야 합니다. 월드컵이 코앞입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 체코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큐를 보고 나서 경기를 보면 그냥 경기만 볼 때와 전혀 다른 감정으로 선수들을 응원하게 됩니다. 엄지성 선수가 그 긴 여정을 거쳐서 한국에 왔다는 걸 알고 보면, 조유민 선수가 이라크전에서 그렇게 몸을 던졌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보면,
황인범 선수가 동료들이 믿고 뛰어가는 선수라는 걸 알고 보면 경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고르라면 저는 유럽파 선수들의 소집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선수, 연착오로 기차를 놓친 선수, 20시간 가까운 이동을 마치고 대표팀에 합류하는 선수들. 우리가 경기장에서 보는 선수들의 모습 뒤에 이런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체코 앞에 서는 날, 저는 그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쿠팡 플레이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 월드컵 첫 경기 전에 꼭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